농업과대학의 종균장에서 벌어진 처녀 귀신의 복수. 삼수하고 마지못해 대학에 갔습니다. 허나 적응불능.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영 다른 학과에 오다 보니 적응이 안 됩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이참에 대학을 옮기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먼 거리에 있는 대학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3학년 편입이었죠. 물론 이때쯤 벌써 군에는 다녀왔고요. 사실 대학 1년 하고 군에 갔다 와서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고 철 좀 들었더니 인생의 묘미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래선 안 되겠다 하고 큰마음 먹고 군대 시절 익혔던 깡다구 기질을 조금 연장시켰죠. 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 동네에서 졸라 빡세게 근무했답니다. 계기다가 사회로 복귀하고는 어느덧 거식이 조금 굵은 놈이 되어버린 거죠. 대학의 그 즐거운 묘미는 즐겨보지 못했고 이리저리 쓸려가던 시절이었죠. 자, 또 한편의 이야기가 이때쯤 시작됩니다. 고향을 등지고 전 대학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전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고로 3학년 편입생 주제의 과대표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철 들고 공부 좀 했더니 비록 편입시험이었지만 그의 편입시험 친 사람들 중에서 수석을 먹었습니다. 학과장의 추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상하게 애들이 절 무지 잘 따라주었으므로 삼수에 군에 다녀왔고 편입 준비하느라 1년 구웠더니 나이도 한두 살 많았습니다. 4학년은 취업 준비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과대가 3학년인 제가 되어버렸네요. 사실 비리는 아니지만 모종의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거지만요. 학교 행사 준비에 우리과 운영이랑 과행사 준비 등등해서 1년 동안 무지 바빴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자, 이때쯤이면 항상 왼팔 오른팔이 등장하죠. 저보다 2살 적은 같은 학년의 임장사와 삼박굿이라는 녀석들이 그들입니다. 얘네들은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는 멋진 녀석들이죠. 임장사는 순수한 오리지널 촌놈인데 이놈이 힘 하나는 장사 소리 들을 정도로 힘이 억수로 셉니다.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리고 거시기 크기가 말과 비슷하다 하여 소위 임장사라는 통칭으로 불리던 순수한 국보급 총각이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동생 삼박굿. 삼박하다라는 표현 아시죠? 국어사전을 빌리자면 잘 드는 칼에 싹둑 잘려지는 모양을 삼박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뜻이 조금 변하여 아주 명쾌하고 시원시원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삼박하다 한다. 즉 길 가다가 섹시한 아가씨나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혼자 가라사대 삼박굿이라고 말하죠. 삼박하다와 영어의 구대 합성어입니다. 즉 삼박하고 굿이라는 표현인데 이 녀석 하도 삼박굿을 입에 달고 사는지라 애칭이 삼박굿이 되어버린 녀석이죠. 요 두 녀석이 1년 내내 저를 보필하느라 주야로 애를 먹은 녀석들이랍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특히 우리 과의 위치는 바로 산 아래 신축 건물입니다. 증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이죠. 기숙사도 구동과 신동이 있는데 전 신동에 배정받아서 제 방보다 시설이 좋아요. 뜨거운 물 콸콸 나오지, 에어컨 빵빵, 히터 빵빵,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공간이죠. 그리고 제 방은 그야말로 우리과 학생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토론장이자 방석집이었죠. 허구한 날 술판에 소주와 족발이 끊이지 않던 곳이랍니다. 제가 카리스마가 한 카리스마 했으므로 제 방을 거쳐가지 않은 우리과 학생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죠. 또 제가 잔머리에 아인슈타인급 레벨이므로 가히 천하무적 유아독존에 활보를 했죠. 3학년 편입해도 그때 대부분 군 마치고 복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처음엔 다들 서먹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 친구 같고 그러죠. 특히 과 운영비 삥땅하는 데는 도 같아서 서먹한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돈질과 술질로 회유 정책을 썼고 그것도 안 통하는 친구들은 기가 막힌 시험 자료를 슬쩍 유포하여 환심을 조성한 다음 녀석이 미끼를 물면 잽싸게 챔질해서 걷어올리면 제 손바닥 안에서 파닥이는 한 마리의 애처로운 물고기 신세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많은 학우들을 농락하는데 온종일을 허비하다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도 없어요. 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써 조지죠. 그럼 다 해결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것 중에 골치 아픈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필 저희 과 뒷산에 농과 애들이 심어놓은 인삼이랑 버섯종균이 있어 이걸 우리 과에서 맡아서 보호 중이었거든요. 주변의 일반인이 슬쩍 가져가지 않을까 등등으로 저를 포함한 몇 명의 멤버들이 항시 감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죠. 우리 과 건물로 진입하기 전에 왼쪽 길로 돌아가면 버섯종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참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 버섯종균을 기계로 슝슝 박아 넣습니다. 참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송송 뚫어놓고는 기계에 버섯종균을 담은 PT병 같은 것을 꽂습니다. 그리고 에어건을 연결해서 공기압으로 구멍에다 버섯종균을 쏴서 밀어넣는 장소가 있죠. 제가 입학 전에 편입시험 치러 들락거릴 때 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인가 늘 그렇듯이 제 기숙사 방에서 족발 파티가 열리고 있었죠. 기숙사 사감 선생님도 저희 방은 포기한 듯 했습니다. 이놈들아 조용히 먹으라고 한마디만 던져놓고는 가시죠. 사실 기숙사에 4학년도 있어서 눈치가 보이는데 그때쯤이면 워낙 정신없는 상태라 관심 밖이었죠. 한창 분위기 사는데 1학년 학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형들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버섯종균 하우스 쪽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진짜야? 갑자기 방 분위기가 어수선해집니다. 도둑 아니야? 아닐 거야. 혹시 농과 애들 아니야? 미쳤냐? 밤 10시에 걔네들이 거기에 왜 들어가? 우리가 빨리 한번 가보자. 저와 저의 오른팔인 삼박굿, 저의 왼팔 임장사, 저의 스파이 김신복, 뽀빠이. 이렇게 우리 사단 핵심 멤버 5명이 출동합니다. 김신복은 제가 1학년 중에서 고르고 골라 스파이 교육을 시켜 비밀리에 잠입시킨 스파이였죠. 저의 눈과 귀가 되어 1학년의 모든 대소사를 감시 및 도청해서 저에게 보고하는 신복이었죠. 이 녀석이 1차로 불빛을 본 녀석이었습니다. 뽀빠이는 2학년 과대로 제 사단 중에 연대장 직급을 맡은 녀석이었죠. 저와 김신복 뽀빠이는 기숙사생이고 삼박국과 임장사는 통학생이었죠. 어둠을 방패 삼아 조심스럽게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최대한 소음을 억제한 채 접근합니다. 기숙사에서 불과 5분 거리라 일단 빠른 걸음으로 목표 지역까지 접근 후 각자 주변 탐색을 실시합니다. 김신복이 무엇을 본 듯 한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모두의 눈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저게 뭐야? 사람인가? 현재 위치가 목표 지점에서 불과 7, 80m 정도 될 듯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불빛이 아니라 흰색의 무엇입니다. 사실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때 테니스장에 서치라이트를 켜놓은 상태라 그 불빛 때문에 어렴풋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야간에도 테니스 치는 중독 증세 놈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게 손전등의 불빛은 아니고 워낙 흰색이다 보니 불빛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일단 하얀색 천조각 같은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4명은 숨을 죽이고 한동안 주시하는데 그 하얀색이 버섯종균 비닐하우스와 버섯종균 삽입하는 작업장 사이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뭔가를 꺼내서 작업장 쪽으로 옮기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돌격 쪽으로 가닥이 모입니다. 우리가 앞쪽에 포진해 있으므로 저놈이 도망갈 길은 없다. 뒤쪽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올라가더라도 한참 허둥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달려나간다면 목표 지점까지 도달 시간이 땅이 험하다는 가정하에 한 20초에서 30초면 될 것 같다. 깜깜한 밤이라서 속력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므로 먼저 임장사와 뽀빠이가 선두에 서서 고함을 지르며 돌격한다. 뒤에 김신복과 내가 손전등을 켜고 앞길을 비추어 엄호해주며 따라붙는다. 삼박굿은 후미를 지키며 만에하나 저놈이 포위를 뚫고 탈출을 감행할 시 후비에서 놈을 포획한다는 시나리오였죠. 공격조가 앞으로 나서며 심호흡을 합니다. 김신복과 전 손전등의 온스위치에 엄지손가락을 지그시 얹어놓으며 신호를 기다립니다. 돌격 명령이 떨어지자 일순간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전 임장사가 뛰어나가는 앞길에 손전등을 비추어 유도해줍니다. 김신복은 뽀빠이를 엄호해주면서 전진합니다. 임장사의 중후한 사자후가 어둠을 뚫고 앞으로 쏟아져 갔습니다. 요란한 다름질치는 소리가 들리고 전 손전등 불빛을 바라보느라고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습니다. 길이 몹시 험했으므로 우왕좌왕하며 뛰는데 뽀빠이의 놀란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때서야 전방을 보니 하얀색 긴 치마 같은 것을 입은 사람이 뒷언덕을 기어오르는데 뭐랄까? 마치 위에서 누가 끌어당겨 주듯이 쭉 뒷산을 타고 위로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저거 사람 같은데요. 치마 입은 거 보니 여자 같은데. 뽀빠이가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저쪽으로 올라가지? 우리는 어리둥절한 채 그 하얀 치마 입은 여자가 사라진 쪽을 보았습니다. 김신복이 올라가려고 몇 번 시도해보다가 고개를 흔듭니다. 정말 재빠르다. 저 길 어떻게 올라갔지? 없어진 거 없나 살펴보자.
전 애들을 재촉하여 비닐하우스랑 작업장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사람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내일 학 과장에게 말해야겠다. 우리는 황당한 마음을 가지며 상황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 준비합니다. 후레쉬로 앞길을 비추며 종균장을 내려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뭔가 개운치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더군요. 혹시나 해서 5명 모두 뒤로 돌아보는데 그 하얀 치마 여자가 우리 쪽을 가만히 노려보는 듯이 서 있는데 소름이 확 올라오더군요. 제가 소리쳤죠. 제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기에 정확하게 그쪽을 비추었죠. 그러자 그 여자가 종균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스르륵 들어가는 겁니다. 전 마구 달렸죠. 막 도착해서 보니 아무런 흔적도 없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한 바퀴 쭉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돌아서는데 이 새끼들이 저만 찢어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보니 저 혼자 달려온 겁니다. 삼박굿이 무엇에 놀란 듯 외쳤죠. 제가 뒤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바로 경직되어 버려서 발을 움직이기도 못하겠더군요. 정말 수전증 걸린 사람 마냥 팔이 후덜덜 떨리고 그 때문에 손전등 불빛도 같이 떨렸죠. 그때 손전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바로 손전등을 뒤로 돌려서 뒤쪽을 비추었죠. 즉 제 몸은 정면을 바로 보고 있고 손전등만 옆구리 쪽으로 돌려서 뒤쪽을 비추었던 거죠. 순간 몸을 바로 틀었죠. 그때 막 비닐하우스 끝자락 쪽으로 휙 사라지는 하얀 치맛자락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제 머리통이 크로캅에 불꽃 하이킥을 맞은 것처럼 멍통이 튀었죠. 아 시발 귀신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름이 쫙 돋아나는 생각이 나버렸던 거죠. 임장사하고 삼박굿이 그제야 제 쪽으로 달려왔죠. 귀신이다. 제가 이걸 말해버렸을까요? 제 쪽을 향해 뛰어오던 삼박굿과 임장사가 바로 유턴을 하더니 죽어라 내빼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전 뭘 했겠습니까? 밤길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 못 달린다고요. 잘 뛰더군요. 발에 걸리는 것도 없고 마치 대낮에 100m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뛴 것 같네요. 벌써 뽀빠이하고 김신복은 가로등 불빛 아래까지 도망가 있는 상태고 뒤이어 임장사랑 삼박굿이 도착했고 저도 무사히 안착. 그 순간 제 눈에 귀신이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오더군요. 이런 새끼들. 배신감이 물밀듯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제 방에 와서 뭘 했겠습니까? 일단 소주 조금 남은 거 원샷에 비우고 병 세워놓고 삼박굿부터 대가리 바가 시켰죠. 4명 다 대가리 바가 시켜놓고 나서야 한숨이 돌더군요. 그리고 장장 10분 동안 설교 아닌 설교를 했습니다. 니들 진짜 글러먹었어. 대장이 위험에 처했으면 아래 것들은 이 한 목숨 희생해서 대빵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쳐. 제가 무지 화가 많이 나 있는 걸 아는지라 4명도 좀 쫄았지만 금세 원상태로 복구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뭐 그런 쪼잔한 거 가지고 화를 내세요. 우리도 많이 놀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냥 도망치기 바빴지. 그래. 근데 그녀는 도대체 뭐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형님도 참. 요즘 세상의 귀신은 무슨 귀신이에요. 혹시 종균 훔치러 온 도둑년이면 어떻게 하죠? 몰라 훔쳐가든 지랄을 하든 모르겠다. 여하튼 내일 날 밝으면 확인해보자. 그날은 그렇게 삼박굿하고 임장사는 돌아가고 김신복과 저는 이야기 조금 더 하다가 잠을 잤죠. 다음날 가장 친했던 삼박굿이랑 저는 어제 저녁에 사건을 대충 이야기했죠. 미신은 안 믿던 친구라 귀신이며 모고는 절대 안 믿는다는 주의죠. 저야 늘상 겪어오던 일이라 대충 짐작은 했지만 분명 이번에도 뭔가 원인 제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삼박굿은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죠. 임장서도 마찬가지고 둘이 결론 내기를 동네에 떠도는 미친년이라고 단정했죠.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아작을 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가 4시 정도였나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막걸리 내기 축구 한 판 때리고 때가 한창 재미있을 시기인 5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학교 행사도 많고 해서 여간 정신이 없을 때죠.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는 바람에 야간 작업 등도 많았고요. 여하튼 그날도 늦게까지 작업할 일도 있고 동아리 부탁도 있고 해서 늦게까지 과사무실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과사무실에는 조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는 통칭 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막 축구 끝내고 샤워나 한 판 해야겠다라고 나서는데 한 선생이 부른다고 1학년 친구가 달려왔네요. 저와 삼박굿, 임장사 3명이서 과사무실에 갔더니 한 선생이 막걸리 20상자를 벗어쪼며 근처 묘목을 심어놓은 곳에 옮겨달라는군요.
우리 세 명은 트럭을 타고 종묘장으로 갔죠. 전 무심코 버섯 종묘장을 기웃거리며 한참을 살펴보았는데 별다른 특징은 없었죠. 막걸리 하차시켜놓고 근처 묘목에다 막걸리 살포합니다. 아마 묘목을 옮겨 심고 난 다음 뿌리가 튼튼해지라고 발효가 되어 효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뿌려주는 거랍니다. 그때 묘목 주위에 삽으로 살짝 구덩이를 파고 막걸리를 부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전에 이 학교 입학 전에 과사무실에 일보러 왔다가 우연찮게 버섯 종균 작업을 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나무 등을 모아서 불을 지폈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삼박굿에 가자라는 말에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렇게 일주일이 후딱 갔고 우리는 그 버섯 종균 작업장에 미친 여자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 때입니다. 과행사 준비에 제 멤버들을 비롯하여 10명 정도가 작업 끝내고 학교 운동장 단상에서 술판을 벌였죠. 그때가 아마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놈의 술이 들어가니 호기가 생기고 남자라면 술 마시면 잘 나오는 레퍼토리. 군대 이야기, 여자 얘기. 그러다 김신복이 귀신 이야기 꺼내며 그때 이야기를 했죠. 문제는 믿는다 안 믿는다의 두 부류가 딱 편이 갈리더라는 겁니다. 술도 먹었지 호기도 나지 우습게도 내기가 걸립니다. 각자 자기 앞에 사발에 막걸리 가득 채우고 그 위에서 담배 핍니다. 다 필 때까지 담뱃재를 먼저 떨어뜨리는 녀석이 손전등 하나 들고 버섯 종균장 다녀오기입니다. 1학년 몇몇은 포기하고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호승심이 있는 몇몇 학생들 이렇게 7명이서 내기하고 도전합니다. 결과 제일 먼저 말을 꺼낸 김신복이 당첨이 됐습니다. 녀석이 손전등 하나 달랑 들고 수건을 종균장 비닐하우스 문에 걸어놓고 오면 우리가 모두 가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장 단상에서 직선거리고 약 5분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도합 20분이면 충분하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안 옵니다. 벌써 11시가 넘었는데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가보기로 합니다. 남아있던 손전등이 2개입니다. 총 8명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멀리서 비닐하우스 특유의 하얀색이 달빛에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합니다. 겁먹고 기숙사로 튀어들어간 거 아니야? 감히 1학년이 선배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 도망가? 그럼 죽었지. 이렇게 주절거리며 비닐하우스 쪽으로 접근하는데 사람 인기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문 쪽에 보니 김신복이 가져갔던 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걸어놓고 어디 갔지? 우리는 고함을 치며 힘껏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더군요. 어디 갔어? 우리랑 길이 엇갈린 거가? 아닌데 이 길밖에 없는데. 술 좀 먹는 것 같더니 기숙사 갔겠지? 우리는 김신복이 기숙사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기숙사 쪽으로 걸어갑니다. 물론 혹시나 해서입니다. 아직 철없는 1학년이라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한참 걸어 나오는데 뭔가 불빛이 번쩍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잠시 뭔가 반딧불이 지나간 듯한 느낌. 휙 뒤돌아보니 저만치 있는 비닐하우스 안쪽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거 뭐야? 우리는 우르르 비닐하우스 쪽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입구 문을 열고 안으로 내달렸죠. 비닐하우스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니 저쪽 끝에서 김신복이 엎드린 자세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마치 군에서 하는 포복 자세로 기어가고 있더군요. 우리들은 놀라서 달려갔죠.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더군요. 임장사가 허리를 끌어안고 상체를 들어 올릴 동안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김신복 정면에 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풀려버린 끔찍한 눈동자를 정확히 볼 수 있었죠. 정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임장사가 뺨을 세차게 2번 때리니 그제서야 허우적거리는 팔과 다리가 멈추더군요. 사실 놀란 건 저뿐만 아니었죠. 모두 놀랐고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니까요. 임장사가 김신복을 등에 업고 일단 기숙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김신복의 손전등을 주워들었습니다. 앞대가리가 땅을 향해 있어서 아까 우리가 왔을 때 아무런 불빛도 못 본 것이었습니다. 김신복이 허우적거리며 손전등을 쳐대는 바람에 불빛이 새어나와서 제가 그걸 본 것이고요. 그때 뭔가 섬뜩한 기분을 느꼈는데요. 전 애들이 입구 쪽으로 멀어지자 후다닥 달려갔죠. 기숙사에 김신복 눕혀놓고 나머지 애들은 다 돌아갔고
삼박굿이랑 임장사도 늦은 시간이니까 기숙사에 있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김신복은 마치 조용히 잠자는 애기 마냥 숨소리만 색색거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전 혹시나 해서 제 사물함에 들어있던 염주나 십자가, 부적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염주를 챙겼습니다. 염주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십자가 펜던트가 달린 건데 서울 모성당에서 성수로 축복받은 물건을 어렵사리 구한 제가 아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끼는 물건이 2개 있는데 이 십자가와 어느 이름이 있는 스님이 직접 쓰셨다는 반야심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 하나이며 반야심경도 술술 외울 정도입니다. 녀석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깨울 수 없고 해서 녀석 베개 밑에 염주 십자가를 넣어줍니다. 전 잠도 안 오고 해서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그때 많이 하던 게임이 디아블로 1과 쥬라기 원시전이었습니다. 전 한창 디아블로 플레이하는데 그 게임 음악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오늘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묘한 느낌이 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하고 있는데 쿨럭쿨럭 신보기가 기침을 하더니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저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래 신보기 방이 1층이고 제 방은 3층이었는데 오늘 제 방에서 재우고 있었거든요. 마침 같은 방 쓰던 애들이 자리를 비워서 녀석이 갈증이 나는지 마른 기침을 심하게 해대는 겁니다. 전 남아있던 음료수를 통째로 녀석에게 내밀었죠. 형 하면서 음료수를 통째로 벌컥 들이키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녀석 얼굴빛이 노랗게 되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형 소복 입은 귀신이에요. 분명 귀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녀석이 이야기입니다. 내기에 져서 가야 하는데 기분이 몹시도 찝찝하더랍니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늘 같은 선배들 명령도 무시할 수 없어 한참을 망설이다 그냥 기숙사로 올라가고 나중에 선배한테 혼나더라도 일단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순간 무서운 제 얼굴이 생각나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못해 갔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였습니다. 손전등 마구 휘저으며 노래도 크게 부르면서 씩씩하게 비닐하우스 앞까지 오게 됐죠. 뭐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야. 크게 심호흡하고 비닐하우스 문 손잡이에 수건을 붙들어 매는데 갑자기 비닐하우스 문이 안쪽으로 쑥 꺼지듯이 들어가더라는군요. 안쪽은 시커먼 어둠이 깔려 있는데 이 녀석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려서 입도 못 벌릴 지경이었다는군요. 온몸의 신경이 모두 서는 느낌. 저도 겪어봐서 알죠. 약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찌릿한 그 쾌감을 갑자기 턱들이 아래 위로 부딪히고 덜덜거리는데 정말 온몸이 무엇인가에 꽁꽁 묶인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더랍니다. 머릿속은 움직여야 한다, 도망가야 한다고 했는데 몸이 반응을 하지 않더랍니다. 몇 초가 흐르고 바람만 휘하니 지나가니 녀석이 조금 정신이 들더랍니다. 갑자기 문이 열린 거겠지 하며 무서움을 애써 떨치며 일단 임무는 완수했고 빨리 가야지 하며 돌아서는데 자신의 바로 뒤에 그 소복 여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겁에 기겁을 했는지 몸을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움직인 것 같았는데 내동댕이 치듯이 던져지더랍니다. 엎어져서 설 힘도 없고 도망은 가야겠고 허우적거리며 기어간 기억뿐이 안 난다는군요. 그 다음은 제가 맞춰본 상황입니다. 신복이 너무 놀라 그 소복녀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는데 그쪽은 비닐하우스 안쪽이었고 손전등이 멀리 날아가 불빛이 나는 앞쪽이 하필 땅 쪽으로 선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녀석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고 조금씩 앞으로 기어나가겠죠. 그때 우리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내 이름 불렀는 거 기억나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제가 문에서 수건을 드러냈습니다. 문은 결단코 분명 닫혀 있었습니다. 비록 자물쇠로 잠근 문은 아니었지만 바람이 분다고 쉽게 열리는 문은 아니었죠. 왜냐고요? 걸쇠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분명 기억해내는 건 그때 수건을 손잡이에 걸쳐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불빛 보고 다시 돌아와서 문 연 것도 저였기 때문에 분명 걸쇠를 따고 문을 열었거든요. 그럼 신복이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문을 잠근 것일까요? 물론 반대편 문이 있었으므로 그쪽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앞쪽 문을 잠그고 다시 안에 들어가서 쇼를 했을까요? 신복이가 우리가 돌아가고 있을 시점에 신복이가 손전등을 건드린 거였고 그때 반짝거리는 불빛을 제가 본 거였죠. 한동안 말이 없었죠. 신복이는 머리가 아픈지 계속 머리를 쥐고 있었고 전 걱정 말라고 계속 진정시켰죠.
그날 이후로 신복이는 이 사건과 많이 멀어졌죠. 계속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이 친구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 제외시켰죠. 그래서 신복이는 나중에 안정을 되찾았지만요. 물론 앞으로도 신복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 열애. 그만큼 충격을 심하게 받았거든요. 다음날 밤새 궁금증을 못 이긴 녀석들이 신복이를 괴롭힐까봐 아침에 모두 소집령을 내려놓았죠. 제가 신복이 대신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누구든지 신복이에게 귀신 이야기 꺼내면 바로 즉결 심판에 회부하여 처형시키겠다라는 초강력 엄포를 깔아넣었죠. 점심시간 절대 귀신은 안 믿는다는 과학 신봉자인 삼박국과 반번 정도 믿는 임장사와 맛있는 찌개를 먹으며 낮술을 한잔했죠. 삼박굿은 절대 귀신이 아니고 근처 동네 미친 여자라고 한사코 우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친 여자 잡아버리자고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 알리는데도 말이죠. 때마침 제 방에 한 명이 먼 길을 떠나 방을 비우게 됐습니다. 삼박굿이 대신 기거하기로 작정했죠. 그때는 기숙사에 점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시에 했었는지 기억이 가물하지만 인원 보고하고 간단히 기숙사 상태 점검하고 등등. 점호 시간대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 짱 박혀 있다가 점호 끝나고 들어왔죠. 뭐 같이 있으니 편한 것도 많네요. 같이 리포트 쓰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네요. 삼박굿이 그때 자가용을 몰고 다녔어요. 캐피탈이었던 걸로 기억되네요. 같이 밤에 당구 한 게임 치고 야참 먹고 술 먹고 천국이 따로 없더만요. 삼박굿도 이상하게 절 무척 잘 따라서 정말 환상 콤비였죠. 임장사도 가끔 들러서 자고 가기도 하는데 뭐 제 방은 말 그대로 모텔 정도로 생각된 거였죠. 형님 슬슬 작전 계획 세우죠. 녀석은 그 미친 여자를 꼭 잡겠다는 아집을 부렸습니다. 뭐 집단의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겠죠. 기숙사 야간에 할 짓이 크게 없습니다. 심심하다 이거죠. 밤에 둘이 손전등 하나씩 들고 왔다 갔다 해봅니다. 물론 종균장까지 한 번씩 순찰 겸 돌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야간 수색을 나갔는데 아무런 상황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테니스부 애들이 늦게까지 서치라이트 가동시켜 놓고 한 게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9시가 넘어선 시간이었죠. 학과 건물은 잠겨 있었고 저랑 삼박굿은 체육복에 운동화 차림으로 일단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하고 삼박굿이 마련해온 야구 배트를 어깨에 딱 걸치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종균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근처에 와서는 손전등 라이트를 죽이고 완전히 껌껌한 상태에서 달빛만을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오늘은 테니스장 서치 때문에 조금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동하기도 요긴했죠. 슬슬 종균장의 비닐하우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바람이 유독 심하게 불었던 걸로 기억되네요. 원래 야간에는 바람이 잘 불지 않는데 그땐 조금 심하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천천히 어둠을 가르며 이동하는데 웬만큼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멈춰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미친 여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주인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하네요. 을씨년스런 바람만 휑하니 붑니다. 둘이 구덩이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한 대씩 피웁니다. 바람이 불어 라이터 켜기 애먹었네요. 겨우 붙여서 한 대 쭉 땡기기 이 맛에 담배 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미친년인가 싶네. 오늘은 안 오는 것 같다. 둘이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이제 슬슬 돌아갈까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는데 저 멀리 그 하얀 치마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잽싸게 신형을 낮추며 정확을 살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으나 일단 사람인지 뭔지 판단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았습니다. 둘 다 군에 다녀왔고 삼박굿은 정찰대, 저도 수색 경험이 있었던 터라 둘 다 군에 제대하고 복학했기 때문에 아직 군기질이 조금 남아 있었죠. 몸에 밴 습관대로 살살 포복해서 최대한 근접한 거리까지 좁히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간간히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뭔가 의혹이 묻어납니다. 제가 처음 볼 때 하던 행동 그대로를 반복한다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즉 종균 작업장에서 비닐하우스까지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 모양새를 쳐다보다 보고 있는데 옆에서 삼박굿이 옆구리를 쳐댑니다. 보니 언제라도 달려나갈 듯이 방망이를 꽉 움켜쥐고 있더군요. 전 가만히 있으라는 제스처를 보내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역시나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고 일체 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무척이나 놀라고 무서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혼자가 아니고 옆에 삼바꽃도 있고 하니 무서운 것보다는 집중력이 조금 앞섰나 봅니다. 눈으로 대충 그 소복녀가 움직이는 거리와 멈춘 위치를 머릿속에 그려 넣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삼바꽃에게 신호를 넣었죠. 동시에 둘이 함께 튀어나간 겁니다. 전 고함을 치고 손전등을 그녀에게 뿌렸죠. 전 손전등을 비추며 달리는지라 삼바꽃이 잽싸게 저를 앞질러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전 뒤처져 손전등을 마구 휘날리며 쫓아가는데 비닐하우스 높이가 3m는 넘는 크기인데 이것이 비닐하우스 위쪽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그 위로 연이 바람을 맞아 떠오르듯이 슬쩍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솔직히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그 움직임. 그리고 제가 손전등을 그녀 발 쪽으로 내리는데 없습니다. 제 손전등 불빛이 발 부분을 통과하여 뒤쪽을 세립니다. 치마가 발목 위쪽까지 내려오던데 발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한 가닥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서 잠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칩시다. 저뿐이 아니거든요. 삼바꽃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바로 엎어져 버렸거든요. 순간 거의 몇 초간 모든 것이 멈춘 논신경과 세포가 극도로 팽창했습니다. 단 몇 초일 뿐인데 이것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강하게 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는데 그녀 치맛자락조차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바꽃은 엎어진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요. 거리는 불과 20m 이내였던 걸로 생각되지만 솔직히 더 가까웠을 겁니다. 전 손전등을 들이댄 채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위쪽 오리, 흰 치마 이렇게 세 개만 보였습니다. 얼굴은 어두워서 구분할 수 없고요. 손도 안 보인 것 같습니다. 발도 없는 것 같았고요. 삼바꽃이 저보다 한 3m 정도 앞에 엎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보였을 수도 그 순간이 몇 초였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때 그 느낌이 목에 침이 깔딱깔딱 고였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느 쪽을 주시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이걸 글로 표현하자면 그냥 어두운 공간 속에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 정도만 느낄 수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 위에 허수아비의 그런 하얀 치마와 저고리를 입혀놓고 야간에 그걸 보는 느낌이랄까? 머리 부분은 느껴졌지만 왠지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렴풋이 와하는 함성이 조금 맑게 들려옵니다. 아마 테니스 치던 한 팀이 이겨서 지른 듯한 함성일 겁니다. 그 순간 이것이 휙 뒤돌아서더니 비닐하우스 위로 쭈루룩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더니 끝부분에서 와서는 밑으로 뚝 꺼지듯이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불과 4, 5초 정도 된 것 같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침을 해댔습니다. 삼바꽃도 몸을 일으켰는데 둘 다 말이 없습니다. 봤냐? 봤지? 저게 뭐라고 생각하냐? 사람 아니지? 삼바꽃은 인상이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더군요. 이때 제가 호기 한번 부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뭐에 한번 가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제가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전진하자 삼바꽃은 방망이를 움켜쥐고 따라옵니다. 비닐하우스 앞에 서서 단단히 걸려있는 걸쇠를 비추어 보고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이마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요. 삼바꽃이랑 제 발자국 소리가 그리도 크게 들려옵니다. 저벅저벅 덜컹덜컹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뒤쪽으로 가니 저 기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뒷문이 열려 바람이 덜컹덜컹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지 숨이 꽉 막혀오더군요. 둘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는 들어갈까 말까였죠. 이 새끼 보니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폼이 먼저 번의 그 기세는 이미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 와중에 피식 웃음이 나오다니 그걸 보니 더 호승심이 치솟아 오릅니다.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어 봅니다. 저쪽 끝까지 불빛이 비닐하우스의 비닐에 난반사가 되는지 가지를 않습니다. 자세히 여러 번 비추어 봤습니다. 솔직히 누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 전 크게 말하고 뒷문을 잠그고 단단히 걸쇠를 걸고 거기다 모자라 주위에 길게 나와 있는 철사를 힘으로 우그려 걸쇠를 감았습니다. 이 철사를 풀지 않는 이상 절대 못 열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봉해놓고 앞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머릿속엔 빨리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여기 나가자 재수없다. 전 무서움을 잊고자 삼바꽃에게 계속 주절대며 걸어 나갔습니다. 삼바꽃은 아무 말 없이 저만 졸졸 따라오고 있었고요.
거의 앞쪽으로 다 빠져나와 가는데 쿵 덜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싶어서 후다닥 뛰쳐나왔는데 아시발 앞문이 열려서 맞바람맞아 마구 날뛰는 연마냥 퍼덕거리고 있네요. 졸라 무섭더군요. 이거 분명 맨 처음에 와서 걸쇠로 단단히 잠가뒀었는데 여기에 만약 저 혼자 있었다면 필시 미쳤거나 기절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다행히 삼박굿이 있어서. 그런데 삼박굿. 이 새끼가 안 보입니다. 이 새끼 어디 갔어? 이 순간만큼 면전에서 귀신 본 것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이 새끼 뒤에서 잘 따라오는 것 같더니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전 목청이 떨어져라 부릅니다. 어딨어? 삼바가. 미친 듯이 불러대며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 달려가니 비닐하우스 중간쯤에 뭔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따라오고. 그때였습니다. 이것이 또 쭈르륵 하더니 뒤쪽 어둠 속으로. 그냥 쭈르륵입니다. 이 표현밖에 달리 쓸만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저 그냥 엎어졌습니다. 아까 삼박굿이 왜 엎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오금이 저리니까 다리에 힘이 실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냥 퍽 하고 엎어져 버렸습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저 앞에 있어요. 형님 어디 있어요? 저 그냥 파닥거립니다. 이게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일전에 마음 여린 김신복이 왜 파닥거렸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앞에 고지가 있다. 삼박굿이 기다린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뒤돌아보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일단 엎어진 채로 180도 회전한 다음 앞쪽을 보며 처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무섭도록 뇌리를 강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뒤돌아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손전등이 생각났습니다. 어디? 불빛이 뒤쪽에서 제 앞쪽을 비추는 것을 보니 제가 엎어지면서 내동댕이 쳐서 지금은 제 뒤쪽에 있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아니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저 뒤로 즉 얼굴 쪽은 정면을 쳐다보면서 뒤로 기었습니다. 자동차 후진하듯이 말입니다. 한 2m 정도 뒤로 이동하는데 식은땀하고 온몸이 후덜덜거렸습니다. 이 순간은 제게 지옥의 가마솥과도 같았습니다. 겨우 손에 닿을 만큼 후진해서 손전등 잡고 앞을 비추니 용기가 나더군요. 그때서야 다리에 신경세포가 쭉 살아나며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후덜덜거리며 앞만 보고 죽어라 뛰었습니다. 앞쪽에 와보니 삼박굿이 앞문 잠그고 저처럼 철사 감아서 문봉수에 막 끝냈더군요. 형님 뭐예요? 빨리 여기 나가요. 기숙사를 향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둘이 뛰었습니다. 네 아까 뒷문에서 나 따라오다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뒷문에서 형님은 오른쪽으로 저는 왼쪽으로 돌아 나갔잖아요. 뭐라고? 이 새끼야 너 내 뒤따라왔잖아. 형님 무슨 소리예요? 전 왼쪽으로 돌아 나와서 앞으로 갔는데 저도 형님이 저 따라 오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까 중간까지 나 따라왔던 건 뭐야? 둘 다 흙구덩이에 뒹굴었으니 몰골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체육복에 흙먼지가 시커멓게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심했죠. 둘이 샤워장 가서 샤워 때리고 옷 공용 세탁기에 넣고 빨고 둘이 제 방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맥주와 새우깡 펼쳐놓고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학과 사무실에 짱 박혀있던 손바닥만 한 냉장고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날 택도 없기에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잠도 안 오고 아까 겪은 일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둘 다 멍하게 이리저리 시간 보내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박굿과 저는 다시 한번 사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일이 사람의 장난일 거라고 주장했고 삼박굿은 귀신일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과장님과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과장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놀라셨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분간 밤에는 종균장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